잇몸 질환은 전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잇몸 질환 환자, 치주 질환 환자입니다. 이 잇몸 질환이 무서운 건 충치는 하나가 썩었어요. 그럼 치료해서 그놈 하나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잇몸은 옆에 뼈까지 같이 망가져요. 4개가 흔들려서 한꺼번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칫솔질만 꼼꼼하게 한다 그러면 잇몸은 오늘 그 자리에서 뼈가 내려가는 게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끼리 만나는 부분의 바로 밑에 쪽에 있는 잇몸, 이 부분의 잇몸은 칫솔로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잇몸 질환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빈도 질환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잇몸 질환이 1등입니다.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잇몸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입안에 음식물을 넣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완벽하게 칫솔질을 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가질 수밖에 없는 질환인데 실제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칫솔질 방법으로 잘 닦으면 잇몸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치아에 붙습니다. 그런데 매끈한 면에는 못 붙어요. 주로 음침하고 구멍이 뚫려 있고 이 자리가 어디냐면 이와 잇몸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와 이 사이인 거죠. 이하고 잇몸이 딱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약간 떠 있습니다. 그러면 치아가 있고 약간 잇몸이 들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홈에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기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그 부분을 닦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치아에 반짝거리는 씹는 면이나 바깥면들을 주로 닦고 계세요. 그럼 그 틈바구니에서 세균들이 살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염증을 만듭니다. 염증을 만들면 첫 번째로는 잇몸 살이 붓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속에서부터 치아를 잡고 있었던 뼈가 녹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칫솔질을 안 했다고 갑자기 내려가지 않습니다. 5년 동안 꾸준히 그 자리가 안 닦이면 뼈가 이만큼 내려가요. 10년 동안 안 닦았으면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통 40대쯤 되면 뼈가 내려갔는지 뿌리가 드러났나 봐, 치아가 시린 데가 생겼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몸에서 뭘 만드는 10대 시기를 지나고 나면 20대부터는 뼈가 계속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20년이 녹아서 없어지면 그때 우리는 잇몸뼈가 내려갔나 봐, 내가 중년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잇몸뼈가 내려가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첫 번째로는 치아가 빠지겠죠. 치아가 빠지기 전 단계는 치아가 흔들릴 거고요. 어금니 쪽에 힘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50대, 60대 환자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자꾸 입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앞니가 뻗어지고 있답니다. 어금니 쪽에서 충분히 씹는 힘을 받쳐줘야 되는데 얘가 잇몸 질환으로 힘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죠? 흔히 말하는 주저앉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앞니가 힘을 과도하게 많이 받겠죠. 그러면 앞니끼리 부딪히면서 앞니가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앞니가 뻗어지는 것 같아요, 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잇몸이 어금니 쪽에서 많이 뼈가 녹았어요 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잇몸 질환이 무서운 건 한꺼번에 4-5개, 많게는 모든 이가 다 흔들리거나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충치는 하나가 썩었어요. 그럼 치료해서 그놈 하나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잇몸은 옆에 뼈까지 같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4개가 흔들려서 한꺼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닦으면 4개를 한꺼번에 살릴 수도 있는 거죠. 잇몸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잇몸 테두리에서 생깁니다. 그 테두리에서부터 뼈가 녹는 게 잇몸 질환입니다. 테두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테두리가 있죠. 바깥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잘 닦을 수 있어요. 안쪽에도 테두리가 있습니다. 혀 있는 쪽에도요. 그 테두리도 노력하면 잘 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를 감싸 안고 돌았을 때 이끼리 만나는 부분의 바로 밑에 쪽에 있는 잇몸, 그렇죠,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이 부분의 잇몸은 칫솔로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잇몸 질환은 치아와 치아가 만나는 그 부위의 잇몸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칫솔질보다는 치간 칫솔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쪽 편은 건강한 잇몸이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이에요. 보기에도 잇몸도 괜찮고 치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반대쪽은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되게 지저분하게 만든 모형입니다. 물론 이게 치석들이 붙어 있는 건데, 또 다른 거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잇몸뼈가 내려갔으니까 치아와 치아 사이에 구멍들이 있겠죠. 자, 위에서 한번 내려다 보겠습니다. 여기 사이에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을 깨끗하게 닦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적당한 치간 칫솔을 제가 하나 꺼냈는데요. 치간 칫솔이라는 건 끝부분에 털이 달려 있는 거죠.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치간 칫솔이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양쪽 치아면에 온전히 닿아야지만 청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걸 쓰시는 분들은 이게 헐겁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문질르시고 이렇게 문질르시고 여기저기 이렇게 문질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운데 철사에 의해서 이가 긁힙니다. 그래서 집어넣는데 헐겁다 싶으면 사이즈를 큰 걸로 좀 바꾸셔야 돼요. 자, 같은 구멍에 조금 큰 치간 칫솔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구멍을 잘 찾아서 집어넣어 보는데 이것도 쑥 들어가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헐거운 것 같다. 그럼 한 사이즈 더 큰 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넣고 요렇게 넣는데 이것도 좀 헐거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이만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꽉 차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꽉 차면 양쪽 치아면을 한 번에 쑥 쓸고 한 번 지나와서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세균막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철사가 달려있는 뾰족한 치간칫솔을 내 입안에 집어넣는 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넣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치아와 치아 사이에는 일정 부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이 기구를 넣고 스케일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간칫솔은 넣고 쑤시는 게 아니다. 치아 사이에 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간칫솔을 치아에 잇몸과 치아가 닿는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살살 돌려서 구멍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 앞니가 있습니다. 자, 치간칫솔을 올려놓을 건데 이렇게 놓으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90도로 올려놓은 거죠. 이거를 약간 잇몸을 향하게 살짝만 올리세요. 그리고 치아에 올려놓습니다. 요 사이에요. 약간만 잇몸을 향하는 거죠. 그 다음번에 누르지 마시고요. 살살 돌려봅니다. 이렇게 지가 들어가는 구멍을 찾아요. 들어간 다음에 길을 찾아서 은근히 밀어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길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엔 그 길대로 그대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억지로 쑤셔 넣는 게 아닙니다.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는 대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려면 그 공간이 어떤 사람은 좁고 어떤 사람은 넓을 겁니다. 그럼 좁은 사람은 사이즈가 작은 걸 쓰셔야 될 거고 넓은 사람은 큰 걸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치간칫솔이 작은 것들은 요 정도 사이즈부터 큰 거는 이런 정도 사이즈까지 이 중간에 여러 개의 치간칫솔들이 있을 거고 치과 의사나 치과 위생사한테 어디 위치에는 어떤 치간칫솔을 써야 되는지 처방을 받으시면 제일 좋겠죠. 물론 이 치간칫솔을 쓰시기 전에는 깨끗하게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 받아서 잇몸이 건강한 상태일 때 가장 정확한 사이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부정확하더라도 안 쓰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치간칫솔은 일단 치아 사이에 넣고 쑤시는 이쑤시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사이즈를 고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집어넣지 마시고 대부분 내가 무서워서 못 넣거나 방법이 잘못돼서 못 집어넣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나 치과 위생사한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라는 교육을 받으시면 제일 좋고요. 한 번만 넣었다 빼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맞으면. 넣고 열심히 문지르시면 철사에 의해서 치아가 깎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칠 수도 있고요, 잇몸이요. 교체 주기는요. 치간칫솔을 이렇게 들어서 봤는데 이게 철사에다가 꽈서 실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쓰시다 보면 철사가 풀리면서 털이 빠집니다. 그 다음번에 철사가 휘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치간칫솔을 봤는데 철사가 휘었다? 그 다음번에 털이 숭숭 빠진 것 같다? 그럼 바꾸시면 돼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치간칫솔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조심해서 쓰시는 분들은 한 2주일 쓰다 보니 자꾸 휘어 이런 분들은 한 일주일. 그래서 보통 한 1, 2주에 한 번은 새 걸로 바꾸시면 좋겠다. 이것도 일회용은 아니기 때문에 쓰고 난 후에는 물에 잘 흔들어서 깨끗이 닦고 잘 건조했다가 또 그날 저녁에 쓰시면 됩니다. 칫솔질은 그동안에 우리가 심하게 벅벅 문질렀습니다. 소리가 나게 치카치카 소리가 나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잇몸은 살이니까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다. 그래가지고 또 잇몸을 마사지한다고 손으로 문지르시는 분도 있고 꺼지로 문지르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칫솔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잇몸을 닦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SOOD라는 칫솔질 방법으로 잇몸을 닦으시면 마사지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자고요. 칫솔질은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을 마사지하는 거다. 그 잇몸을 마사지하는 과정 중에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같이 제거가 되는 거다. 칫솔질의 정의를 오늘부터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치실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기 위해서 쓰는 실이죠. 이게 되게 여러 가닥을 이렇게 꽈서 만든 거고요. 꼬아서 만든 치실이 움직이면서 이 사이사이로 무언가 세정력을 얻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치아끼리 닿아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실 집어넣을 때 똑 소리하고 들어가는 자리요. 그 자리는 안 닦으셔도 됩니다. 이가 씹을 때마다 조금씩 움직인답니다. 현미경적으로. 그러니까 문질러서 닦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실을 넣었다 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쪽을 닦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치아 면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매끈하게 생기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매끈하게 생겼으면 정말 힘들지만 실 가지고 닦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면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오돌도돌하대요, 치아면이. 그러면 이 틈바구니에 낀 세균들은 아무리 실로 문질러도 닦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빗자루를 써야 되는 겁니다. 치실보다는 치간칫솔이 훨씬 더 효용성이 높은 도구다라는 거죠. 치실은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해서 잇몸을 찍을 수도 있고요. 또 열심히 이렇게 문지르시다 보면 이가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반드시 배우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빼는 건 우리가 보통 이쑤시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치실을 이쑤시개처럼 쓰시는 건 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세균막을 조절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안의 살균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편의점 같은 데서 팔고 있는 가글이죠. 약국에서만 팔고 있는 일반 의약품이 상품명은 헥사메딘이라고 하고 있고 클로로헥시딘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보통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세균이 죽느냐? 죽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쓰시면 입안에 있는 모든 세균을 다 죽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고 아무 짓도 안 하지만 그냥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세균도 있어요. 근데 이 세균들을 전부 다 죽이면
되면 몸의 평형성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살균제로서 효과가 좋다고 매일매일 가글을 하시면 큰일이 난다는 얘기예요. 치과에서 필요한 경우에 처방을 해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이 헥사메딘, 클로렉스딘이라는 거는 오래 쓰시면 세균이 다 죽어요 라는 부작용 외에 한 2주 이상 매일 쓰시면 입맛이 변합니다. 맛을 느끼는 우리 몸의 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리고 치아도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화학약품을 선택하셔서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이나 지도 없이 사용하시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화학제제나 약을 의사가 처방할 때는 기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오라고 그럽니다. 난 가기 싫은데 한 달치 처방해줘. 왜 한 달치를 안 해드리냐면 이 약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몸의 상태에 따라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클로렉스딘 같은 경우는 잇몸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 있어서 보조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세균 조절을 화학적으로 해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예를 들면 약을 약국 가서 사세요. 매일 저녁마다 5분 동안 물고 계시다가 뱉어내고 물로 헹구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용량 큰 거 사지 마시고 2주 정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요 정도 용량을 사세요.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처방해 주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스스로 진단하셔서 스스로 약을 선택하시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건 병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또다시 재발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치과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아서 잇몸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치료는 없습니다. 매일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고 세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건강에 준하는 상태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가셔서 3, 4일 지나고 나면 원상태로 재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과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으면 내가 나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칫솔질을 바꾸시는 게 잇몸 질환을 낫게 하는 1번입니다. 내가 칫솔질을 충분히 잘하게 되면 그때 치과에 가셨을 때 치과 의사가 깨끗하게 스케일링도 하고 잇몸 치료도 해드리면 재발될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치료를 받아야 가장 효과가 좋아요? 이걸 찾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만한 치석 덩어리가 치아에 턱 붙느냐? 이렇게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깨끗해 보이는 치아 표면인데 이 표면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세균막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세균막에 한 달 동안 칫솔이 한 번도 안 닿으면 이 막이 굳는답니다. 두께는 얼마나 돼요? 현미경적인 두께입니다. 그 막이 굳고 굳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치석 있는 자리는 3개월 동안 칫솔이 한 번도 안 닿은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염증이 있고 잇몸뼈가 녹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 가서 스케일링을 해서 그 치석을 떼어냅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잘 닦으면 어떻게 칫솔질 했는데 치석이 하나도 없냐라는 얘기를 치과 의사가 할 거고 스케일링 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나는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스케일링 없이 내 치아, 건강한 내 잇몸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충치를 만드는 음식은 기본적으로 당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분에 의해서 2차적으로 만들어져서 치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건 산성. 이 두 가지가 치아에 안 좋습니다. 안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음식에 식초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걸 인생에서 싹 다 빼내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아놓은 것들을 안 먹는 겁니다. 사탕이 그렇죠. 탕후루가 그렇고 집에서 드시는 유자, 청, 모과, 청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큼한 과일에 설탕을 들어부은 겁니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독약이라고 불러요. 한 달에 한 번 유자차 마신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콜라 먹는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매일 콜라를 2캔씩 먹어. 유자청을 한 숟갈씩 퍼먹어. 이거는 이가 망가지라고 흔히 말하는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음식에 관련돼서는 남들 먹고 사는 대로 평범하게 먹고 사는 사람이 제일 건강하다 그럽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특정 음식에 의한 부작용들이 생겨요. 그냥 남들 먹는 대로 단백질, 탄수화물 그렇죠? 잘 골고루 드시는 게 건강하게 사시는데 1번입니다. 우리가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 부위에 외부에 자극이 가해지는 순간에 피가 납니다. 그 얘기는 사과를 콱 씹어 먹었는데 여기서 피가 난다. 사과에 의한 뭉툭한 자극에도 피가 날 정도면 정말 심각한 잇몸질하는 거예요. 칫솔질 할 때 피가 난다 그러면 그 칫솔이 닿는 자리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염증 물질도 제거하고 세균도 제거해야 되니까 피 나는 자리를 조금 더 열심히 닦으셔야 되죠. 그 열심히라는 건 팍팍 문지르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드럽게 여러 번 닦으셔서 잇몸 테두리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시라는 얘기죠. 치간 칫솔을 넣었다 뺐는데 찔리는 거 말고요. 넣었다 뺐는데 여기선 피가 나. 혹은 넣었다 뺐는데 쓸리는 느낌이 들어. 이 얘기는 그 부위에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쓸려서 아프시면 한 사이즈 작은 걸로 오늘 쓰고 한 2, 3일 지나면 피나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잇몸 부은 게 가라앉겠죠. 그럼 그 다음번에 제 사이즈를 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난다고 얘기하는 건 몸에서 이 자리에 염증이 있어요 라고 소리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가서 도와준다라는 생각으로 부드러운 칫솔이나 치간 칫솔로 그 부위를 깨끗하게 닦으시는 게 염증을 없애거나 줄이는 제일 빠른 지름길입니다.
잇몸 질환은 전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잇몸 질환 환자, 치주 질환 환자입니다. 6개월 이내에 혹은 1년 이내에 스케일링 받으신 경험이 있다 그러면 칫솔질을 잘못하고 계신 잇몸뼈가 녹고 있는 분입니다. 매일매일 올바른 방법으로 집에서 칫솔질 하시고 치간칫솔 쓰시면 인생에서 스케일링이 없어지고 내 잇몸뼈를 70, 80까지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칫솔질 방법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